우리나라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프로의 세계에서 팬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럭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자 럭비는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뛸 곳도 없고 선수도 없는 한국 여자 럭비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럭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 여자 럭비의 마지막 국가대표 이주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주연 선수에 대해서. 네. 보니까 1996년생이시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400m 달리기 육상 선수로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그런데 이게 럭비가 꼭 육상 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고3 때 네. 예, 럭비로 전향을 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여자 럭비 대표팀 선수가 되면서 그때 처음 럭비공을 손에 잡았다. 이거 맞는 건가요? 네, 그때가 처음 맞습니다. 아, 고3 때. 네. 아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를 하다가 네. 왜 도대체 럭비 선수로 전향을 한 겁니까? 네, 솔직히 막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냥 운동을 하고 있다가 네. 원래 육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냥 뭐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셔서요? 그냥 뭐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비전도 없다고 해야 되나? 비전이 딱히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둘라 했는데 이제 육상 코치님이 그냥 럭비 해볼래?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빼볼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가 미식축구라는 이미지가 컸었어요. 럭비는 미식축구다. 네, 이게 장비 이만큼 장비 해가 막대 차고. 저 맨몸으로 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장비 이렇게 하고 뛰나 해서 처음에 싫다고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결국에는 그게. 아니 그러면 그 장비 달고 무거운 거 달고 뛰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그냥 그럼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럭비를 싫어하던 럭비를 하게 된 또 다른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테스트라고 하죠. 네. 테스트 보러 갔었어요. 코치님이랑 육상부 코치님이랑 테스트 보러 갔는데 네. 그때 당시 그냥 코치님이 밥 사줄게 하고 데려간 거거든요. 밥 사줄게. 네, 밥 사줄게 하고 데려간 거예요. 저를 그냥. 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운동을 그냥 테스트 한번 봤죠. 그 럭비 감독님께서 저렇게 뛰어갔다 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뛰어갔다 왔죠. 전 육상부니까. 예, 예. 신나게 뛰어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짐 싸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뛰는 것만 보고요? 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인원수가 없다 보니까. 워낙 선수층이 얇고 네, 할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갖고 저는 그때도 진짜 근데 솔직히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허. 뭐 솔직히 막 대표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 월급도 준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돈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해보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해보자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 네. 그러면 해보자고 들어갔는데 뭐 월급과 국가대표라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죠. 힘든 운동 아닙니까? 네. 뭔가 좀 재미있고 좀 하고 싶고 뭐 신이 나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찾으셨어요? 하시다가? 저가 이제 대표팀 들어가서 네. 럭비 대표팀 들어가서 첫 지도자분이라고 하죠. 음. 그 용한명 감독님이 계시는데 예.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어허. 그러니까 저랑 잘 맞았다고 하죠. 이거를 케미가 잘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어리광을 부리면은 이쁘다고 해주지만은 운동장에서는 엄청 화도 내주시고 내주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거든요. 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육상은 물론 육상만큼의 매력이 있지만은 럭비도 이게 배우면서 태클이란 것도 해야 되고 패스도 해야 되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경기의 룰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한 경기를 하면서까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배울 게 많아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큰 매력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단 럭비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합류를 하셨는데 4월부터 합류가 됐고 10월에 이제 게임이 열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훈련 기간 6개월이네요. 네네 6개월 동안. 그 당시의 상황, 팀 구성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었고
막내셨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 저가 제일 막내였었어요. 아, 한번 그때를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때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수원에서 합숙을 했었거든요. 수원에서. 네, 촌외 합숙이라고 해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막 선수촌이 아니고 촌외에서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우선은 저는 막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운동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0명씩 모았었어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랑 큰 경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어허. 이렇게 한 20명 정도 있었다가 그러니까 4월 달에 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오. 한 8, 9월 때쯤에는 또 14명 확 줄었다가 그럼 싫다고 힘들다고 가신 거예요? 일부 선수들이? 그런 언니들도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생각보다 힘들어서. 나간 언니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감독 코치님이 이렇게 잘랐던 언니들도 있었던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좀 이렇게 어허. 안 맞는다 해서 뭐 나간 언니들도 있었고 어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원에서뿐만 아니고 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합숙을 막 했었어요, 그냥 다들. 아. 해갖고 이제 아시안 게임 때까지 해서 네. 딱 엔트리가 12명이에요. 예. 그래서 12명이 딱 모아져서 시합을 뛰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주연 선수는 그 막 20명에서 14명으로 줄고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어쨌든 적합한 선수로 남으셨네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네. 그 참 힘들고 험한 훈련 과정이었을 텐데 룰도 사실 우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땅 따먹기 같기도 하고 앞으로 네. 갔다 뒤로 갔다 이게 도대체가 막 심판이 파울 볼 때 저 왜 파울 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참 힘들지 않았었어요? 룰 이해하는 거? 저는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조금 헷갈릴 때가 몇 번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룰?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방금 왜지?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아하. 네. 그랬는데 아하. 이제 막 보니까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감독 코치님이 하란 대로 하고 아하. 같이 태클 하라면 하고 네. 패스하라면 하고 어허. 그러니까 감독 코치님이 너무 매력을 잘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하.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아, 너무 이제 룰에 빠져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네, 편하게 아.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중간에 지금 뉴스하이킥을 MBC 라디오를 켠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지금 누구세요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인터뷰하시는 아 분. 진짜요? 8711님도 그렇고요. 한번 이게 대한민국의 여자 럭비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 이주연 선수입니다. 육상을 하시다가 고3 때 럭비 선수로 전향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던 분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아시안게임에서 그럼 우리나라 여자 럭비는 몇 게임을 했습니까? 총 4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아. 4번을 한 거예요. 이틀에 4번이면 하루에 두 내가 게임을 두 했다는 얘기예요? 경기씩 한 거예요. 네. 그 험한 럭비를 하루에 2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대중적으로 그래도 럭비를 아시는 분은 15인제가 있고 네. 7인제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15인제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뭐 40분씩 해가지고 힘든데 그러게. 예. 저가 하고 있는 거는 7인제여가지고 7인제. 네, 7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7분씩 전후반에 나뉘는데 아, 7분씩. 네,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은 4경기도 하는 날도 있고 아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시안 게임 때는 2경기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4경기 뛰었다는 거는 그 뭐 준결승에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죠. 전적이 네.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그래도 6개월 동안 운동해서 1승했어요. 와, 1승 했네요. 1승했어요. 1승 3패. 그죠? 네. 아하. 그러면 1승의 제물이 된 상대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 그 라오스라고. 라오스. 네. 아하. 많이 힘든 팀, 그러니까 힘든 나라. 이게 좀 럭비하기가 여건이 좋지 네, 않은 여건 나라. 좋지 않은 나라였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라오스와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첫 승리 아니겠어요? 네. 기쁨이 어떻게 좀 표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가 정말 잘하고 잘 뛰고 괜찮은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감독님, 코치님 눈에는 저가 아직 부족했죠. 당연히 어리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왜 나를 시합에 안 뛰켜줘? 저가 그때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주전이 아니었어요? 네, 후보 선수였거든요. 오, 계속. 예. 그래서 뛰면은 막 후반에 교체되고 교체 적으면은 멤버로. 7분씩 경기다 보니까 조금만 뛰면 1, 2분밖에 못 뛰는 경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왜 나를 안 뛰켜주냐, 아하. 왜 나 잘 뛰는데 왜 나를 주전으로 안 시켜주지 하고 마지막 경기 때 이게 다 같이 언니들이 이제 인천인이었으니까 다 같이 관중분들한테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 저 혼자 화나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제가. 아하. 그때 감독님 코치님께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아. 사과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네. 충분히 뭐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운동을 했고 나름대로 젊고 네. 잘할 수 있으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후보로 조금만 뛰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가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운동선수로서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네. 그럼 대한민국 여자 럭비팀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까? 아니면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또 다른 종목처럼 지역 이렇게 선발대회 리그 이런 걸 거쳤나요? 네, 아시아 지역 예선 선발전이 있었어요. 아하. 그 도쿄올림픽이 아무래도 전국 세계적이다 보니까 네. 지역별로 아시아권, 뭐 유럽권, 아프리카권 이런 식으로 시합이 있어가지고 티켓이 다 한 장씩밖에 이렇게 없었는데 한 장이요? 아시아 전체 한 장? 네, 아시아에서 한 장. 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 장이 있었는데 예. 우선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 개최국이다 출전. 보니까 네, 그쵸. 자동 출전이 개최국. 됐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뭐 홍콩, 저희 나라, 뭐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하.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1등을 해서 저희는 중국이. 네, 중국 팀이 1등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하. 2등을 하더라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런데 홍콩도 영국 식민지를 오래 해서 럭비는 잘 하지 않았나요? 오래되고? 근데 이게 중국 홈 그라운드라서 그랬던 건지 중국에서 열렸어요? 네, 중국에서 대회가? 열렸거든요. 아하. 이번 해가.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전권이 뭐 무산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이제 그냥 뭐 다 같이 해산이 된 거죠. 해산이요. 네, 해산된 거예요. 올림픽 못 나가니까. 네, 이제 못 나가니까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번 연도 합숙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 올림픽이 또 내년으로 미뤄져서 아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아하. 그러면 선수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어떻게 지내요? 연락들은 좀 하고 지내세요, 서로? 네, 언니들이랑 음. 가끔 연락하고 밥도 먹고 네. 언니들도 각자의 일 구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만둔 언니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다 그만뒀죠. 다들 그만두시고 직장 뭐 구하시고 취업하시고 네. 그런데 이주연 선수는 끝까지 럭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근데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못하니까 지금 여기 남자 7인제 팀이 있어요. 네. 서울 스컬스라고. 아하. 그래서 거기 팀에서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니까 아하. 같이 운동해도 와서 좋다고 해서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남자 실업팀에서 네, 남자 실업팀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럭비는 그게 해야겠다. 되나요? 태클하거나 그러면 뭐 완전히 날아갈 텐데. 아니 물론 다치고? 그 선수분들이 저를 70%로만 하고 저는 100%로 하고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네. 그래도- 배려가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좀 부상을 크게 당하실 테니까. 아 근데 오히려 저는 더 편하죠. 저는 막 할 수가 있으니까. 막 할 수 있으니까. 네,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어떤 네. 기회입니까? 이제 운 좋게 예. 일본 회사에서 럭비 팀이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네. 같이 1년이든 2년이든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운동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럼 그 실업팀 선수로 정식 계약하고 이렇게 뛰는 네네. 거겠네요. 그래서 계약은 다 하게 됐는데 지금 네. 가지를 못하니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하.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3342님. 고2 우리 아들도 아마추어 선수로 뛰고 있어요. 럭비가 너무 좋다고 계속하고 싶다는데 전망이 좋은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서 부모님의 걱정은 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정말 럭비 너무 좋고 네. 물론 진짜 전망은 솔직히 저는 선수니까 아직 아하. 저는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블루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까지 네. 많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이 종목.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해주신다면 그 종목 자체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실업팀에서 기회가 온 게 일본에서 럭비 유학을 하신 적도 있다면서요? 그 대학 팀에서 있었는데요. 네. 네, 대학교 입학한 건 아니고 그냥 선수로서만 한 2년 정도 선수로서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 안 하고 대학에 선수로 뛸 수도 있나 봐요, 일본이? 네, 일본은 이제 실업팀 아마추어 막 이렇게 그렇게 크게 안 나뉘어진 것 같아서 아하. 네, 프로랑 이게 나눠지지 않아서 이게 아.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하죠. 회사원분들이 예. 그냥 일 끝나고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여자는. 그때 그렇게 훈련하고 뭐 게임도 뛰고 하실 때 어떠셨어요? 한국과 이게 비교를 한다면? 우선 일본 친구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에 접근이 쉬웠으니까 저희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제가 봤었을 때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이런 게 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접촉해 있다 보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하죠.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리고 지도자분이 알려줬을 때 그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요. 저보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데도. 예. 그래서 전 그게 너무 부러웠죠. 아하.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어는 많이 그래도 익숙해지셨겠네요. 의사소통을 위한 일본어? 우선 처음에 갔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본어 대해서 정말 아하. 기본적인 대화만. 그래서 애니를 예. 보고 막 그냥 들을 수 있을 정도 조금? 네. 이제 꼭 필요한 정도. 네, 가가지고 네. 진짜 애기들처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아하. 이거는 저거는 해갖고 이제 일본 친구들의 원어민이라 하죠. 원어민 친구들을 이제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아하. 진짜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 예, 많이들 응원 문자를 주고 계세요. 1510님, 퇴근길에 듣는 뉴스 하이킥 시원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여자 럭비 선수 참 대단하시네요. 지치고 힘든 요즘 저에게 자극이 됩니다. 응원드립니다. 조소연 님도 힘든 자리에 버틴 게 너무 멋있어요. 어이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요. 럭비로 이루고 싶은 이주연 선수의 최종 꿈 4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네. 저는 지금 럭비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요. 아하. 우선 대중적으로 편하게 막 무서운 종목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분들이 네. 미식축구랑 안 헷갈리고 저희 옛날 제 모습처럼 예. 안 헷갈리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여자 럭비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는 게 최종 꿈이에요. 한국에서. 예. 대한민국 여자 럭비 미래의 감독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선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요. 끝까지 그 꿈 잃지 마시고 정말 대표팀 감독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여자 럭비 대표팀 감독이라는 꿈을 위해 뛰고 있는 럭비 선수 이주연 씨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